굿모닝 OBS가 새롭게 시작한 코너죠. 지식나눔 99.9.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최일선 외교 현장에서 활약하셨던 박상훈 전 주 스페인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사님 같은 경우는 이 정통 직업 외교관이시면서 이 또 오페라에 또 아주 정통하셔서 또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 한번 이 대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우리 굿모닝 OBS 출연은 처음이시니까요. 우리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희망의 아침을 여는 굿모닝 O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차분하게 또 비가 내리네요. 오늘도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는 나만의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대사님께서는 지난해 말에 이 주 스페인 대사를 끝으로 정년 퇴임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외교관으로 그러면 한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네, 제가 1989년 이제 5월에 외교부에 입부를 해가지고 작년 말에 퇴임을 했으니까요. 35년 7개월 좀 넘게 근무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정말 상당한 기간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험지다 뭐 양지다 뭐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네. 어디 궁금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대략 해보니까 해외에서 한 19년 그리고 국내에서 17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근무했는데요. 해외 임지로는 이제 미국 뉴욕의 그 UN 대표부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제가 2차례 근무했었고. 유럽의 3나라, 그러니까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고 중미의 그 파나마하고 엘살바도르에서 각각 근무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사로 그 재임하신 거는 대사로는 그 파나마하고 스페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외교관이라는 직업, 뭐 저도 이제 외교부를 출입을 했지만 이 제가 외교부 딱 출입했을 때 이 전임 그 이제 선배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너 다른 데서는 너 당국자들하고 소주 마시지? 여기서는 우리 와인 마신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관에 대한 뭐랄까 좀 이 선망의 대상 그리고 어떤 화려함 그리고 좀 럭셔리 뭐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어떻게 대사님 보시는 느끼시는 어떤 외교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사실 그 외교관 하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뭐 턱시도 차려 입고 와인잔 들고서 파티를 누비는 이제 이런 모습을 혹시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물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하면은 글쎄요, 외교관 생활의 한 5% 정도라고 그럴까요? 실제로는 이제 말 그대로 외교 현장에서 우리 이제 목적이 결국은 저희 외교관들은 국익 신장, 국익 실현이 이제 저희 외교관들의 최대 목표인데 이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이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에서 임지에서 이제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보 수집 그리고 그 정보를 수집하려면 결국은 물론 이제 뭐 신문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어찌 보면 뭐 오찬, 뭐 만찬 이런 식사를 하고 뭐 와인을 마시고 하는 것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다 정보를 이제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자들하고 좀 비슷하신데요. 그럼요. 그런데 이 대사님께서는 이 외교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래의 희망이셨다고요? 네, 그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그 생활기록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장래 희망 쓰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외교관이 장래 희망이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어린 시절의 꿈을 이제 이룬 경우니까 매우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한 약 36년 가까운 그 외교관 생활을 그래도 큰 대과 없이 마쳤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재직 중에 막 큰 무탈하게 지내시는 게 그것도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또 큰 일도 하셨는데 그거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좀 풀어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굿모닝 OBS 3부 지식나눔 99.9 오늘은 박상훈 전 주 스페인 대사님 모시고 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스페인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뭐 외교, 뭐 문화 등 뭐 다양한 이야기 뭐 저희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대사님, 이 주 스페인 대사 역임하시면서 이 대사님께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이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그 어떤 우리 스페인에서의 우리 한국의 위상 아주 어땠을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우리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는 6.25가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3월에 수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 수교 75주년이 되는 거죠. 오래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두 나라가 뭐 여러 분야에서 협력도 하고 또 인적 교류도 많이 하면서 이제 우위를 다졌는데, 근데 제가 스페인에 부임한 게 2020년 12월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막상 대사로 부임하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한번 목표를 갖고 한번 해보겠다. 보통 이렇게 이제 포부를 갖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그 우방으로서 예. 관계를 많이 이제 발전시켰지만 뭔가 이렇게 타이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두 나라 관계를 조금 양적으로도 좀 더 활발히 하고 질적으로도 조금 깊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부임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대통령 국빈 방문 기회를 우리 양국 관계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걸 한번 수립해 보자 그래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 마침 이제 대통령 방문 기간 중에 양국 정상이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거에 합의를 해서 예. 지금은 이제 양국이 공식적으로 전략적 동반자로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우호 협력 관계를 이제 발전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큰 획을 그으셨네요. 우리나라와 저희 스페인 관계를 맡는 데 있어서. 예. 그렇다면 이게 스페인 내에 우리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아마 우리 스페인 내 한국 위상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스페인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우선 인구를 보면요, 예. 우리가 이제 한 5,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스페인이 4,850만 정도예요. 큰 비슷하네요. 차이가 없죠?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력이 보통 우리가 세계 10위에서 12위권, 그리고 스페인은 세계 15위 또는 16위권,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예. 그 수준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둘 나라 다 20세기에 그 내전, 그 독재,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 과정에 공이 다 거쳤습니다. 예. 근데 아마 더 유사한 점은 아마 양국 국민성일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우리나라 그 국민들처럼 굉장히 정이 많고 또 흥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열정한 게 또 스페인의 또 대표적인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스페인에서 근무할 때 근데 스페인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아시아의 라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예. 네네. 그렇군요. 이게 참 스페인이 참 유럽에 있다 보니까 좀 먼 나라로 느껴지지만 이게 대선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정말로 이 공통점, 이 네네. 교집합 부분이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대선님, 우리 한번 얘기 계속 한번 이어가시죠. 이 지금 스페인 대사로서도 재임하시면서 이 한국 관광객들 정말 스페인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 스페인에 가면 이거 꼭 한번 해보시라 이게 추천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그 우리 저 앵커님께서 우리 한국인 관광객을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많이 오십니다. 네네. 주변 분들이 진짜 스페인 가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 실제로 제가 이제 대사에 있는 동안에 이 관광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통계도 좀 정리를 해보고 했는데, 일단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스페인을 찾으신 게 코로나 바로 직전이에요. 2019년에 63만 명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조금 줄긴 했는데 2023년의 경우에도 거의 44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39만 명.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많은 숫자고요. 지금도 이만큼 동안이 가시니까 현재 인천과 마드리드 그리고 인천과 바르셀로나 간에 주에 12편 직항편이 이제 운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방금 그 혹시 스페인에 가면은 이제 어떤 거를 한번
경우에 뭐라고 추천하실 예, 수 뭐 있는 이제 말씀 여행 주셨는데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테니까요. 네. 예. 아마 우리 한국 분들께서 가장 많이 방문하신 데는 역시 이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그다음에 세비야, 그라나다, 그 알람브라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아마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디를 가시든 박물관은 꼭 한번 가보시라 이렇게. 박물관. 네네. 예. 그리고 각 도시마다 이렇게 유럽 도시들은 특히 이제 광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를 보통 이제 플라사 마요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플라사가 광장이라는 뜻이고요. 그 광장의 야외 카페에 좀 앉아서 느긋하게 맥주 한 잔 또는 예. 와인 한 잔을 드시면서 어. 스페인의 그 맑은 하늘과 날씨를 좀 즐기시는, 그래서 그 광장의 분위기를 즐기시는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좀 독특할 수 있는데 투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투장을 직접 보시기는 이제 쉽지가 않을 텐데 투장 견학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걸 해보신다든가 예. 혹시 시간과 여건이 되면 그 유명한 그 프로축구 라 리가 경기를 관람하는 경험. 예. 그다음에 이제 맞죠? 예.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그 미식에 관심이 많으신데 스페인은 역시 또 미식의 나라입니다. 워낙 그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예. 근데 아마 가장 많이 드시는 건 아마 하몬. 그 네, 하몬이 이제 유명하죠. 네, 예. 그 염장한 돼지 뒷다리거든요. 그래서 하몬, 그다음에 문어. 그 이제 거기서는 뿔뽀라고 이제 하고요. 예. 그다음에 메를루사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디저트로는 또리하스라는 게 있는데 이름 특이하네요. 예. 요것들을 한번 스페인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라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대사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스페인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유명한데 네. 그렇다면 이 관광대국의 원천은 뭘까요? 네, 방금 이제 관광대국 그러셨는데 사실 관광대국이라는 말은 아마 뭐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이제 많아서 뭐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또 방문하고 또 관광 수입도 많다. 뭐 이제 막 이런 걸로 이제 저는 사실 이해가 되는데 예.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있어서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 작년에요. 예. 우리 외국인 관광객이 스페인을 찾은 숫자가 네. 작년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무려 9,380만 명입니다. 예. 9,380만 개. 스페인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5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약 2배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스페인을 찾은 거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관광 수입은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쓰고 간 돈이 1,262억 유로예요. 그게 얼른 얼마인지 안 다가오시죠? 감은 안 잡히는데 네. 왜 그저도 뭐 그게요. 많다. 이 정도. 오늘 그 환율을 계산해 보면 네. 무려 203조 원입니다. 203조 원. 예. 금년도 우리나라 예산이요. 지난번 추경 합쳐가지고 709조 원이거든요. 근데 709조 원인데 이 203조면은 우리 예산의 약 28%가 넘는 예. 돈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들이 퉁퉁 쓰고 가는 거니까 예. 이 스페인이 관광 수입으로만 벌어들이는 돈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아까 그 스페인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원천이, 그러니까 관광객의 원천이 이제 뭘까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무엇보다도 그 풍부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이제 유적이나 예. 건축물 같은 문화유산이 전국 도처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날씨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날씨가 또 좋고 그다음에 이제 볼거리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플라멩코라든가 투구라든가 예. 축제라든가 이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일단 먹는 것, 그 미식 문화가 워낙 뭐 거기 식재료가 신선하기 때문에 예. 뭐 고기류가 됐든 생선류가 됐든 아주 풍부한 그 좋은 식재료에서 비롯된 풍부한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관광객으로서 위상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굿모닝 OBS 3부 지식나눔 99.9 오늘은 박상훈 전 주 스페인 대사님 모시고 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스페인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외교, 문화 등 지금 다양한 이야기 저희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대사님 보면 요즘 우리가 흔히 부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예. 이 대사님의 부캐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이 오페라 전문가세요. 오페라 전문가.
앞서 제가 이 오프닝 때 또 말씀드렸지만 이 오페라 관련된 책도 많이 쓰시고 이 오페라에 관해서 정말 정통하신 분이거든요. 또 최근에 또 오페라에 관한 또 책을 또 한 권 더 내셨습니다. 네,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좀 진입 장벽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면 이 좀 즐기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렵다, 그리고 조금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사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많으세요. 예. 네,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이제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페라라는 작품, 오페라가 사실은 짧은 것들은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긴 작품들은 막 5시간 이상씩 되는 그런 작품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온전하게 내가 저 작품을 이해하겠다고 나서면 예. 너무 좀 말 그대로 벅찬 것도 있고 약간 즐기기에 이제 진입 장벽이 느껴지는 듯한 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보통 이제 하나의 오페라 작품이 우리가 보통 아리아라고 하죠. 예. 그 아리아라는 게 이제 원래 의미는 이제 독창곡, 그러니까 작품에 나오는 독창곡을 아리아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아리아 혹은 뭐 이중창, 삼중창 뭐 이런 곡들이 평균적으로 20개 내외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20개 내외 나오는 작품들을 이제 다 알고 가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 작품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들, 예. 그거를 한 곡, 두 곡, 그 다음에는 두 곡, 세 곡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예. 작품을 이제 하나하나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갈 때는 한 아리아 3개 정도를 미리 예. 듣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몇 곡을 더 듣고 해서 더 넓혀감으로써 그 작품에 대한 뭐 익숙함이라고 그럴까요? 친밀도라고 그럴까요? 그걸 조금 높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작품 전체를 감상하는 방법으로 좀 단계적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대사님 뭐 나오셨으니까 그 지금까지 쓰신 책도 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목이 네. 손에 잡히는 아리아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금 네. 한 3권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손에 잡히는 아리아라는 책을 쓴 것이 조금 됐습니다. 이제 벌써 12년 전인데요. 정말 그렇게 됐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오페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50세가 되기 전에 뭔가 저를 위한 하나의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어떤 걸 할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특별한 재주는 없고 마침 오페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정리해둔 게 있었는데, 그럼 이걸 한번 책으로 한번 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예. 썼던 것이 2013년에 손에 잡히는 아리아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놀랍기도 하고 과분하게도 이 책이 괜찮은 평가를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저 두 번째 책을 좀 써봐라, 이 책에 이어서. 그래가지고 책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제목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손에 잡히는 아리아 두 번째 이야기라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도 괜찮게 또 반응이 좋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고 이제 생활을 이제 외교관 생활을 이제 충실하게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금년이 되니까 갑자기 시간하고 그 마음의 여유가 확 많아지네요. 네. 우연히 국립 오페라단에서 저에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과분하게 요청해 오셨는데 제가 또 겁도 없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일반 오페라 애호가나 팬들이 우리 오페라 작품을 조금 더 제대로,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제가 이태리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작은 지식이지만 이 오페라를 조금 잘 제대로 그 아리아들을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작품을 조금은 더 낮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베르디 작곡가 그 베르디의 작품만 좀 엄선해서 그 작품들을 좀 심도 있게 이번에 번역하고 소개를 해낸 책이 손에 잡히는 아리아 베르디 에센사라는 제목의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게 외교관으로서 일하시기도 벅차신데 이렇게 그야말로 부캐로서 오페라 전문가로서도 활약도 하시니까 참 저희들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 이태리어도 그럼 따로 공부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오페라를 이제 처음 본 게 벌써 한 7, 8년 되는데요. 예.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이제 모르니까 뭐를 꼭 즐기려고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약간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처음에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오페라가 보니까 이게 다 이태리어로 된 게 많은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오페라 자체가 그 16세기 이제 말에 이태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기도 하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오페라의 약 60% 정도가 이태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즐기려면 이태리를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런 예.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사님 이게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이제 대사님과 얘기 나눌 시간이 한 1분여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이 끝으로 이제 평생 외교 무대에서 활동한 이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이 외교관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네. 뭐 조언이라든지 뭐 네.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외교관은 정말 그 국익을 추구하는 멋진 직업입니다. 사실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자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마 소명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명 의식. 그리고 예. 이제 프로페셔널로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라든가 역사, 문화, 예술, 인문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 열정 있는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박상훈 전 주 스페인 대사님 모시고 이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이제 대사관 그 대사의 어떤 임무를 하시면서도 뭔가 부캐로서 이 오페라 전문가로서 활동한 얘기 지금 저희들이 나눠봤습니다. 대사님 이렇게 비 억수로 내리고 있는 이날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멀리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훈 전 주 스페인 대사였습니다.